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원장외과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 중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일상생활 언제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걸 이제 수술 전에 하시는 일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이라 그러면 뭐 모든 것을 어깨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죠.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저희들이 하는 어깨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병이 어깨 수술이라 그래서 어깨가 다발성 경관절 타이구, 어깨가 여러 번 빠지는 병이죠. 레니라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이 있었는 환자분들이 수술한다든지, 어깨가 부러지신 분들, 상완골, 위팔뼈가 부러지시거나, 빗장뼈가 부러지시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은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외상, 다친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깨의 힘줄,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것을 우리가 수술을 하시면 그 수술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자기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환자분이 가져오셨어요. 1번, 숟가락 잘 해도 되나요? 숟가락질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두 번째는 머리 감아도 되나요? 옆으로 자도 되나요? 치과 가서 신경치료 해도 되나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 보조기 속에 손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손 들어간 것 때문에 많이 아프신 모양이에요. 손이 왜 아프시냐면요. 손이 아프신 거는 이제 사람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고 팔을 써주고 하면 그 움직여주고 써주고 하는 것들이 혈관이 이제 움직일 때 그 옆에 있는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해요. 근육을 이렇게 손을 쓸 때마다 손 쓰는 그 근육들이 수축을 했다 늘어났다 수축을 했다 늘어났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축하고 늘어날 때마다 근육이 부풀어 올랐다가 볼록해졌다가 낮았다가 볼록해졌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될 때마다 그 옆에 지나가는 혈관이 눌렸다 풀렸다 눌렸다 풀렸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눌렸다 풀렸다 하시게 되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맥에서는 혈관을 이렇게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펌핑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펌핑을 하는 혈관 속에는 여러분들이 심장의 판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장피를 한쪽 방향으로 나가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나오거나 오르거나 나오거나 이렇게 된 것들을 이제 자꾸 막아주는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을 아프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백신 맞아도 되나요? 그 요즘 또 코로나 백신 문제입니다. 설거지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백아님, 아이고, 가쪽이 어깨가 아프대서 전문화 전화니까 저는 초진이 5월이 된다 그러고, 그게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늘 같은 숫자의 환자분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봐드리고 있는데, 3, 4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펠로우라고 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받고, 그러니까 어디 봉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봉직이가 어떤 거냐면 전문의를 마치면서 전문의 자격으로 어떤 병원에서 독자 진료를 그 과의 전문 과목을 붙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전문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진료 과목,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라고 쭉 써져 있죠. 그거는 내가 의사였기 때문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마취과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위에 큰 글자로 있거나 전문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가 있어요. 전문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그 과의 전문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전문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1년에 2분씩 저한테 이제 와서 1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이제 펠로우라고 저희는 전문의를 마친 그러니까
학부제로 따지면 박사 과정을 마친 다음에 포닥이라고 그러죠. 다 박사를 마친 후에 과정으로서 자기가 전문 과목을 더 연구하는, 박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독자적으로 혼자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에 자격이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의로 전문가로서 의사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좀 더 아주 스페시픽하게 작은 부분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게 포닥과 같이 의사 과정에는 펠로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의 다음에 하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를 내년에 올려는 선생님이 현재 전문의를 마치고 군의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4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오니까 제가 같이 일할 선생님들이 없어서 적어서 제가 외래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 배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은혜님. 어깨가 안 좋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설거지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은 집안일에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하시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하는 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이제 언제부터 내가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많은 가사 일들을 사모님들이 부인께서 많이 해주시니까 부인하고 이제 걱정들이 돼서 어디서 이거 꼭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바깥 분들이 같이 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오시면 바깥 분들이 물어보죠. 이제 뭐 어떻게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보시는데 이제 하나는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제 이러면 제가 이게 바깥 분이냐 같이 오신 분을 이제 보고 한 3개월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은혜 님이 선생님 저는 목 어깨가 심하게 뭉쳐서 두피까지 혈관이 확장되었대요. 목 어깨는 뭉치면 어떻게 푸는 게 어떻게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많은 부분이 나이를 보통 좀 써주시거나 하시면 하는 일을 써주시면 더 말씀드리기가 편한데요.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일자목이라 충격을 다 받고 있고 흉쇄유돌근 여기서 흉골에서 쇄골유돌근 같은 것들이 목에서 V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뼈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시냐면요. 34세 여성분이시고요. 아마 사무일을 많이 하시거나 앞으로 구부려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본 자세가 저가 앉은 자세를 이렇게 보시면 등을 가슴에다 이 뒤에 등받이가 지금 저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인데 이 등받이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충분히 넣고 가슴을 어깨까지 딱 붙인 상태에서 가슴을 펴서 이렇게 앉아주셔야 그게 올바른 자세로 앉는 건데요. 자꾸 턱을 내리고 고개를 뒤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차렷 자세를 하면서 턱을 앞으로 당기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줘야 좋은데 요즘 하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앉아서 일을 하세요? 일상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실 때 일단 손이 앞쪽으로 컴퓨터나 책을 보시려면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니까 책을 보는 게 대부분 이렇게 들고 계속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놔서 배꼽 근처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굽게 되죠. 고개만 굽으면 목이 아프니까 몸도 앞으로 갑니다. 특히 핸드폰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런 자세에서 보죠. 이런 자세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니까 어깨는 펴고 있어야 어깨가 힘줄이 상하거나 자세가 좋거나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 있지를 않은데 앞쪽에 있는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세요. 그리고 고개는 앞으로 굽죠. 많은 핸드폰 요즘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 있을 때 뭐 출퇴근 시간에는 꽤 모여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지만 낮 시간에 지금 제가 올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 그 앞에 오는데 보면 자리가 여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보시죠.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앞에 있는 뭔가를 다 하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보신다든가 뭐 아니면 네이버나 다운 같은 것을 보고 계세요. 그 자세가 어깨가 아프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주환 교수님하고 저희들하고 늘 강조를 바른 자세 운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오주환 교수하고 우리가 이제 협회 도핑 문제 때문에 카다라는 코리안 안티 도핑 에이전시 한국 반도핑 위원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좀 풀어볼까 지금 조금 전까지도 카톡 하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그 오주환 교수 자세가 참 좋으세요. 참 좋으시고 자세를 이렇게 딱 펴고 서서 하는 자세를 하시고 앞으로 하는 게 안 좋으세요. 앞으로 하는 게 안 좋고 늘 저희가 얘기 드리지만 가슴을 펴고 어깨 으쓱 가슴 쫙 펴라고 얘기하죠. 가슴을 쫙 어깨를 으쓱 올리는 건 안 좋으세요. 가슴을 쫙 내려서 가슴을 쫙 이렇게 펴는 우리가 여기 홍익걸 기자님 얘기하시는 걸로는 어깨 깡패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자세로 이렇게 딱 하시는 이런 자세로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운동을 하시고 오 교수는 워낙 몸이 좋아가지고 약간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늘 저희들 서로 얘기하면 펴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하시면 한 두세 달 지나시면 아마 어깨 아픈 게 좋아지실 거예요. 보통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가시면 어깨에 목 있는 데가 딱딱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딱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풀려 있으면 더 좋은 자세가 되겠지만요. 문제는 아닌데 그 딱딱한 이유가 되는 근육이 딱딱한 거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잘 늘어나도록 하게 하고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가슴을 이렇게 쫙 펴도록 해주면 그게 아마 좋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취미로 발레를 하는데 발레리나 체육은 정형외과 자세로 바른 자세인가요? 예, 하체하고 허리 자세는 바른 자세인데요. 어깨 자세는 별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발레리노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문제세요. 발레리나 하시는 분들보다. 어깨를 발레 하시는 분들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앞쪽으로 벌리지를 않고 모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발레리노 같은 분들은 어깨 힘줄이 이제 발레리나를 막 이게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어깨가 힘줄이 상해서 수술 받는 분도 꽤 많습니다. 많으시고요. 그래서 하체는 하시는 건 좋은데 상체는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오늘 제가 본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건 이런 거죠. 빈도가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인구가 고령화돼서 인구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유병률이라고 해서 병이 생기는 정도를 유병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회전근개가 조금이라도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약 그 30%가 60세가 되면 생깁니다. 그 80세가 되면 조금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 아니고 조금씩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 60%세요. 그러면 60%의 환자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 100분 중에 60분이 어깨가 한번 아픈 적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아주 다른 근육이 좋으시면 전혀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거 가지고 뭐냐 아프겠구나 그러고선 지나가고 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만 불편해도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MRI도 있고 CT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으로 조금만 불편하면 검사들을 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MRI가 예전같이 0.3 테슬라라고 T자를 우리가 쓰는데요. 그런 거에서는 이 단위 면적당 입자가 예전에 돼서 5mm짜리 입자, 텔레비전으로 하면 LCD 브라운관보다 좀 못한 정도의 더 못한 정도의 영상을 얻는 거죠. 그런 걸 얹었을 때는 아주 작은 파열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0.5 테슬라 했던 게 HD급이 나오고 HD급이 나와서 됐는데 그게 2K, 4K, 8K 이렇게 해서 점점 입자가 작아지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MRI 기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로 점점 가면 그 기계 가격도 예를 들어서 저는 농담같이 그러는데 T코 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예전에는 G90 가격 있죠. T코를 한 대 가지고 G90 한 대로
T코를 몇 대쯤 살 수 있나요? 한 열 몇 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MRI도 가격 차이하고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은 병원들이 1.5 테슬라 이상짜리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소나타, 그랜저급 정도,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정도를 MRI를 갖고 있어서 웬만한 건 저희들이 이제 다 잡아내죠. 잡아내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상이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아주 조그만큼 문제가 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다 잡아내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연령부터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스포츠 활동이 우리가 던지는 스포츠도 있고 e스포츠도 있고 뭐 있지만 스포츠 활동을 저녁에 우리가 주말 여가 시간들이 되니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예전은 피곤하니까 주말 되면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누워서 낮잠 자고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했는데 요즘은 최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시간 있고 금요일 날 늦게 어떻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잘하면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 정도도 우리가 어디 다녀오실 수 있고 어디에 뭔가 레크레이션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와 같은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그 이제 힘줄이 있는 데가 그만큼 일들을 많이 하죠. 일이라고 하는 건 일과 스포츠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그 일과 힘줄인데 그 힘줄이라는 거는 일은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피로도가 오르면서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맥박수가 빨라지면서 근육량을 많이 써서 근육의 볼륨이 느는 일. 그거를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했다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운동을 많이 한 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 주셨네요. Muscle of rotator cuff가 회전근개 근육입니다. 네, muscle이 근육이고 rotator가 회전근, 커프는 뭐냐면 와이셔츠인가 뛸 때 이걸 커프라 그러죠. 이 커프, 와이셔츠에 붙은 커프.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 개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 정형외과과 고시위원하고 간사까지 해서 한 12년간을 전문의 시험 문제 내는데 저희들이 이 회전근개를 뛸 건가 붙일 건가 해가지고 딴 일로 자꾸 말이 새는데 붙일 건가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회에서는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영어 단어가 떨어져 있는 단어는 떨어뜨려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것처럼 회전근 개라고 회전근의 개라는 건 커프 같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여 있는 끝단을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개라고 띄어 쓰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전문의 시험 문제 같은 걸 보면 글자가 자꾸 떨어져서 있으면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떨어져서 있으면 그 단어의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붙여 쓰는 것도 묵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은 빠른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 회전근개를 붙여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띄었다고 붙였다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포츠 활동 늘고 인구 고령화 되시고 이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는 네, 고수진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술을 회전근개 환자분을 제가 이제 오전에 보통 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수술을 해드리고 오후 외래 보거나 여기를 와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해드리는데 오늘 제일 수술하신 분의 젊은 분이 36세셨어요. 36세 나이에 하시는 일이 무슨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주말에는 주말 야구를 하신대요. 주말 야구를 하고 계시고 부인하고 같이 와서 하는데 보통 회전근개 파열은 한 50세가 지나면서 보통 병들이 생기시는 건데 그거는 50개가 지나는 거는 그래서 생긴 게 벌써 15년이 이게 당겨진 거죠. 16세. 그렇게 되신 거라서 그게 점점 아픈 연령도 늘고 젊은 나이 활동이 느니까 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연세 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힘줄은 조금씩 상해지거든요. 상해지시니까 그 상한 것 때문에 회전근개 질환이 늡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하기 전에 야은혜님께서 겨드랑이 안쪽이 아픈 것도 회전근개가 아픈 건가요?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질 때처럼 아플 때가 있는데 어깨에 염증이 생긴 걸까요? 스트레칭 하다가 간혹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회전근개가 아니고 겨드랑이가 아픈 거는요. 그 뜻이 아니고 저기 어깨에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한 가지 질환이 있어서 어깨가 관절이 어깨가 굳어서 광직견, 2차성 강직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은 오십견이 있을 때 그 팔을 들면 그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게 팔을 들면 늘어났다 오므라졌다 늘어났다 오므라졌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돼야 아코디언처럼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난 데가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세요. 염증이 생겨서 이게 두꺼워지면서 부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으면 그걸 팔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게 쭉 늘어나줘야 되는데 여기가 가슴 있는 데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쭉 이렇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당겨지겠죠. 그러면 아프죠. 그래서 아픈 거니까 그거는 아픈 거는 회전근개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병의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1년에 저희가 10년 전 데이터인데요. 한 45만 건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15년까지 한 38년, 그러니까 9년 동안이죠. 9년 동안에 38만 건이니까 9년에 3개 1년에 한 4만 건 정도를 하는데 이게 점점 질환 치료의 결과들이 좋아지면서 2007년도에는 6천 건 정도를 하던 환자분이 근데 왜 이게 저희가 환자 수라고 환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오른쪽 왼쪽 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두 군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환자분 수라고 얘기를 못하고 건수라고 환자의 수술 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7만 건 정도, 그럼 한 6, 7만 분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아서 약 한 11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을 받으시면 가장 수술 후에 주의하셔야 할 기본적인 거는 수술을 받은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보조기를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저렇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와 같이 팔걸이를 했는데 팔걸이가 그냥 쓰는 우리가 다쳤을 때 어깨나 팔이나 다쳤을 때 하는 팔걸이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보면 요거는 좀 작아서 안 보여서 큰 거를 갖고 나왔는데 이와 같이 스폰지가 되어 있는 이렇게 슬링을 요거 차고 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있느냐 하면 보조기를 고정하는데 팔을 이게 힘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힘줄을 수술을 해서 딱 뼈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붙여서 실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안에다 이렇게 꽉 붙여놨거든요. 이와 같이 이게 뼈고 뼈에 가서 끊어진 힘줄을 붙여서 힘을 박아서 붙여서 그 위에 실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잡아서 있는 게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이 붙여놓는 게 아무는 게 한 달에 한 10% 정도 아뭅니다. 10% 정도 아무는데 팔 무게를 싹 이렇게 내려놔서 팔 무게 정도를 이기려면 보통 한 15% 정도가 아무셔야 돼요. 15%가 아무려면 그게 한 달에 10%씩 아무니까 약 한 6주 정도가 아물어야 15%입니다. 팔 무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힘줄이 있고 팔을 뻗으면 그 힘줄이 여기서 내렸을 때 근육에 힘을 써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붙여놓은 힘줄이 여기에서 힘줄이 이렇게 당겨 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붙은 정도가 여기 붙은 게 한 30% 정도 붙어야 팔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고 그게 한 더 아물어서 60% 6개월이죠. 좀 아물면 이렇게 물건을 들면 그 물건 하중이 더 오니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30% 60% 사이가 왜 석 달이나 걸리느냐 얘기를 하면 이게 여기에 있는 팔의 무게 길이가 한 20이라 그러면 여기 힘줄의 길이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의 힘을 쓰면 어깨에는 1의 힘이죠. 1의 힘을 쓰면 어깨에는 한 20의 정도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1kg짜리 물건을 들 때 어깨는 20kg짜리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문 정도가 20kg 힘을 아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하고는 다릅니다. 맹장은 떼어내고 그 부분이 다쳐서 뭐가 새 나오지 않고 아물기만 하는데 되는데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대한 수술은 그 힘줄이 힘을 받아서 일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수술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수집님께서요, 동생이 30세에 오토바이 사고로 어깨부터 손등까지 다쳤고 저런, 아이고 큰일 나실 뻔했네요. 팔꿈치 안쪽을 열고 수술을 했어요. 손등에 철식을 박았고 지금 40세인데 예전만큼 힘이 안 들어간다네요. 회전근개 찢어지니 참 힘들어 보였어요. 네, 지금 40세인데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는 거는 파열이 된 지가 10년이 되셨을 확률도 있거든요. 10년이 되면 근육이 많이 말라서 근육 사이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너무 늦기 전에 어디 병원 가셔서 그거를 검사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마 오토바이 사기 때부터 팔꿈치 수술을 하셨을 때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어깨가 그러시다면 어깨 하시는 전문가한테 가셔서 치료를 한번 검사라도 한번 받아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조기를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기를 이제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으면 여기 힘을 주고 팔 들어 올리고 팔을 이용해 밀거나 문지르는 동작, 물건을 들고 다니는 동작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기를 채워드립니다. 그리고 팔걸이 보조전은 이게 안정성과 지지력을 주는데, 이 안정성은 뭐에 대한 안정성이냐 하면, 회전근개 근육은 팔을 한 2, 30도 이렇게 벌리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 30도 벌리고 앞쪽으로 한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팔을 앞쪽으로 좀 뻗는 거. 이 굴곡을 한 20도 정도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회전근개가 스트레스가 제일 적게 이렇게 딱 뼈 위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팔을 몸에다 이렇게 붙이면 힘줄이 반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져 나와야 되거든요. 당겨져 나오면 이게 암만 해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더 받게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힘을 안 받는데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힘줄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니까, 나오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힘줄하고 뼈에서 피가 스며 나오면서 힘줄하고 엉겨 붙어야 되는데, 그 엉겨 붙는 부분이 아물 때 찍 늘어나서 아물거나 반은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상처 조직으로 아물게 됩니다. 그럼 상처 조직으로 아물면 나중에 이게 힘줄이 힘을 쓸 때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달 후에 제대로 힘을 써야 될 때 힘 쓰는 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도 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꾸 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술 전후에 통증을 하는데요. 수술 후의 통증은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회전근개 수술을 하고 아무는 거를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차고 한 4주에서 아까 조금 앞에 보였던 보조기를 차고 4주에서 6주 정도를 고정을 해 놓고 서서히 움직이시는 이제 수술해 주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어깨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고정을 오래 해 놓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그 아까 뼈를 깎았잖아요. 회전근개는 뼈가 길어서 힘줄을 이렇게 자꾸 긁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줄이 파열이 되시는 건데, 그 뼈를 이렇게 깎아서 평평하게 해놓은 데는 그러면 뼈를 깎았으니까 맨살이 나오거든요. 맨뼈가. 그럼 거기서 피가 한 두세 달 계속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찔찔찔. 그럼 나오는 힘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처가 이렇게 피부에 나면 피떡이 올라가서 그게 아물면서 상처가 없어지고 피가 안 나죠. 여기도 속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피가 나던 게 여기 수술을 해놓은 회전근개에 가서 유착이 돼요. 들러붙는 거죠. 들러붙게 되면 유착이 생기면 이게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들러붙었으면 이렇게 잘 움직이면 바로 팔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유착이 돼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거를 유착이 생기면 재활이 한
6개월에서 1년쯤 걸리세요. 근데 그 6개월에서 1년쯤 걸리는 거를 어떻게든지 유착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팔을 빨리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생님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의, 기법의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을 하는데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르세요. 어느 분은 요렇게 빈손으로 도르래만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도르래 운동만 딱 시켜드는데 도르래 운동을 하니까 팔이 도르래를 싹 힘을 빼봐요. 그리고 혼자서 올려보세요. 요것도 되는데 그러면 도르래 빼고 맨손으로 한 2, 3일 올리다가 맨손으로 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것도 되나? 그러면서 자꾸 실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앞에서 이제 힘줄이 이렇게 딱 아물었어요. 아물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물기 전에 이제 살짝 아물러서 하려고 그러면 피부가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찢어져서 30분쯤 돼서 피떡이 앉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그걸 만지지 않고 이러고 놔둬야 아무는데 요게 아물었어? 그러고 이렇게 벌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피부가 벌어지고 또 피나죠. 이제 그런 일이 수술하는 부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안 벌어도 찍 하면서 직접 이렇게 들러붙는 것처럼 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부에 있는데도. 이제 그런 식이 되면 피부가 찍 늘어나서 붙는 거죠. 늘어나서 붙으면 이제 치료가 단단하게 안 아프니까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활시켜드리고 기능 회복을 시켜드리는 운동을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마다 이제 그게 하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테크닉이 예술이다.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이 좋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환자의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하는 직업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수술할 때 다 적어 놓고 이분은 몇 도까지 하고 이분은 몇 도까지 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뭐를 들리고 이분은 늦게 해야 되고 이분은 빨리 재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오주환 교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오주환 교수하고 저하고 저기 경희대학교 이용걸 교수님하고 이제 세계 견주관절학회를 6년 전에 저희가 한 2,500분 외국에서 오는 걸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리에 다 마쳤습니다. 한 3,500분 제주도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 세 사람이 만나면서 하는데 아까 오주환 교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는 이용걸 교수님 이 쓰셨던 논문이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랑카랑님. 아기 키우면서 어깨 많이 썼더니 잘 때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밤새 뒤척이고 못 자고 있어요. MRI를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해요. 통증 위치는 회전근인데 충격파랑 도수치료랑 2년 정도 받아봐도 잘 때는 여전히 아파요. 익상견갑이 심해서 아픈 거라고 필라테스도 교정하고 있어요. 아프면 어깨를 안 쓰고 쉬어야 나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살을 찌워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익상견갑이 심하다는 얘기는 아마도 말씀이죠. 몸이 상당히 마르신 분일 확률이 높네요. 익상견갑이 뭐냐면요.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날개 모양이 견갑이 위쪽으로 올라왔다 이게 견갑골이 날개 모양으로 위로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올라와요? 나 올라올 수도 없는데 올라오는 방법은 이런 거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익상견갑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냐면요. 이 앞에 있는 견봉이 있는 데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처지게 돼요. 이렇게 처지게 돼 있는데 이게 처져 있는 뼈 위에 아기를 안고 팔을 이렇게 쓰는 거죠. 쓰면 뼈가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저 왼쪽에 뼈가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팔을 아기를 안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팔을 좀 들어도 뼈가 안 닿아요. 근데 익상견갑이 많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들어도 견봉하고 회전근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깨 힘줄이 상하고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아프시죠. 아기를 키우셨다니까 지금 50대, 60대는 아니실 거고 그러면 그 힘줄이 상한데 지금 그러니까 회전근개 질환의 초기 질환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쉬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근육이 타이트한 부분을 다 풀고 가슴을 쭉 벌려서 자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근육을 키우고 뒤쪽의 근육은 근육을 키워서 가세를 쫙 펴도록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좋아지시면서
통증이 좋아지는데 그게 내가 오늘 운동했다고 안 아파지시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한 6주 정도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제일 먼저 뭐 하시면 제일 좋으시냐면요. 뒤에서 누가 찍었다. 집 바깥분이나 누가 오시면요. 보시면서 자 이제 1kg짜리 아령을 이렇게 잡고요. 1kg짜리 아령을 이렇게 잡고 양손에 2개죠. 아령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뒤에서 우통을 뭐 이제 최소한을 가리고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냐면 허벅지 앞에서부터 귀 있는 데까지 완전히 들은 거 한 10번쯤 해보세요. 이렇게 10번을 쫙 한 다음에 요즘 핸드폰에 다 동영상 찍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 동영상 찍는 거를 딱 하나 찍어두세요. 동영상 한 10초 정도짜리를.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해서 편 다음에 다시 10초를 한 달 후쯤이나 일주일, 2주일 후에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세가 올라간 게 밑으로 내리고 가운데로 모아지면 똑같은 운동을 다시 이렇게 한 달 후나 일주일 후에 해서 모아지면 내가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안쪽으로 뒤쪽으로 모이면 그러면 내가 그 어깨의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카랑카랑님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철봉에서 아우리님이신데요. 철봉에서 오버그립으로 턱걸이 하는 거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손바닥이 하늘 쪽으로 보는 자세가 어깨가 그거 하셔서 언더그립만 해야 하나 고민되네요. 오버그립으로 하시면요. 턱걸이를 오버그립에 팔을 벌려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거는 회전근개 문제가 됩니다. 어깨가 안 아프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언더핸드로 이런 식으로 손바닥 보는 쪽으로만 하십시오. 어깨 피는 근육은 다 등 쪽에 있나요? 흉근 스트레칭하고 기립근, 광배근 쪽,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어깨 등 쪽에,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뒤쪽에 있는. 앞쪽 거는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흉근 키우는 거는 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술 후 기능회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통증을 늘리는데 통증 수술 기능회복 및 통증이 있는데 수술 성경울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그 팔을 움직일 때 유착된 게 많이 생기면서 팔을 잘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못 움직이시니까 그 못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재활이 오래 걸려서 이 통증을 빨리 없애고 살살 움직이게 해서 통증 없이 유착이 덜 생기게 하면서 아물게도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활을 시킬 때 기능 회복 운동을 수술 후에 시킬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해분님이 누우면 왼쪽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통증이 3개월 됐어요 라고 얘기를 두셨네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절이 지금 나는 50견이 왔어요 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치시면 이게 손이 이렇게 뒤까지 쫙 와서 이게 딱 해서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우면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밖에 안 오니까 손을 못 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거는 누워서 손을 자꾸 뒤로 스트레칭 시켜서 늘려주십시오.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령 같은 거 한 500g 물컵 500짜리 줍고 뒤에 누워서 손을 이 정도라도 그래도 올라가야죠. 여기서도 안 되면 그건 안 돼요. 여기까지 이겨도 얼추 되시는 분들은 놓고 손을 뒤에다 놓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눌러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손이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좀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복압술 적정한 통증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하면 아까 유착이라 그랬죠. 관절끼리 유착 들러붙는 거를 막아서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근력을 포함한 기능 회복 후에도 도움이 되고 합병증도 막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목님께서 얘기를 주셨네요. MOCCC 물이 차거나 염증이 있으면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재활 운동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물이 차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찜질을 해서 가라앉게 하고 급성 염증이시면 찬 찜질을 하셔야 되고 만성이면 따뜻한 걸로 찜질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거는 부위마다 조금씩 그 하는 기간은 다릅니다. 충분히라는 기간은. 그래서 이제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거 벌써 39분인데 이제 본론인데, 일상생활이란 이런 게 이론적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수발,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걸 이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게 석 달 지나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이 있고 환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일상생활은 또 다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항시 반복되는 동작, 예를 들어서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고 대소변 조절하고 하는 거, 용변 처리하는 그 정도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를 지하철에서 넘어지지 않게 위에 있는 가드레일 잡기. 우리가 매일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는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벤치프레스 해. 팔굽혀 펴기를 하세요. 그 팔굽혀 펴기 하루에 50번. 나는 이게 일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상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희들이 얘기하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일상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옷 입고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옷 입는 거, 세수하기, 의에 가는 거죠. 식사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쓰고 하는 거. 그것도 식사. 먹은 게 이제 용변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를 얘기 드리는 거고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기, 머리 빗기 하는 것들을 수행 시에 아픈 팔로 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한가? 아픈 팔. 아픈 팔이라는 건 이제 수술 전에 아플 수도 있고 수술 후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이게 할 수 있는지 그거 보는 거가 우리가 이제 일생활에서 우리가 논문이나 우리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 일상에서 복귀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술을 하세요. 수술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뭐 절개를 해서 수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요만큼만 절개해서 수술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절경으로 해서 수술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수술이나 이제 수술을 했다고 쳤을 때 어떤 분은 4주에서 6주 정도는 도르래 운동을 알려드려요. 도르래 운동 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게 도르래 운동입니다. 이 도르래 운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4주에서 6주간 도르래도 안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는 게 더 잘 아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철학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재활 기능 회복 운동 나중에 1년 지나서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지 처음에 움직여서 수술해 놓은 부위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찡 늘어나서 아무는 거 난 X 그건 안 돼.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주에서 6주간 하나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8주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회복을 빨리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려고 든든하게 수술을 해놓고 살살 움직이는 거죠. 힘을 안 주고. 힘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힘을 주시게 되면 잘못하다가 이게 찡 늘어나면서 이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떨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게 살살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르래 운동을 이와 같이 수술하면 저는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술한 쪽이라면 오른쪽을 이렇게 왼팔 도르래로 이렇게 당기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로 당기면서 이게 올라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것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리는 것도 방향이 있고 있는데 그걸 아니고 내가 이거는 잡고만 있고 이걸로 올리는 거예요. 혼자서 올리면서 이게 저절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도르래 운동을 하시면 어깨에 힘줄이 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아프냐면 요쯤에서 하고 아프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아픈 그 동작은 있을 때는 그건 힘줄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이 돼서 한 4주에서 6주부터 도르래를 하고 6주 정도 지나서 9주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운동 범위에 따라서 이제 막대기 운동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막대기를 주죠. 어떤 분들은 이제 티바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을 써먹을 수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이제 맨손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저는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8주가 지나면 몸 앞에서 맨손으로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하시고 하고, 그 다음 3개월에 대해서 30% 정도가 아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발리 맨손으로 멀리 뻗는 건 되지만 힘주거나 일을 하시는 거나 운동하는 건 아직 안 되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라메시님이 어깨 다치면 인생이 끝난 것.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다치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을 다시 고쳐매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은퇴 선수 어깨 다친 거 선수들 은퇴 다 하지 않죠. 대부분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다친 방법에 따라서 복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달려 있고요. 뭐 수술하고 야구 선수들 뭐 이름을 얘기하면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야구 수술 받고 복귀한 친구, 팔꿈치 수술해서 복귀한 친구들 많고요. 국가대표 제가 올림픽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다시 복귀시킨 분들도 있었고, 정달의 팀하고 같은 종목에 있는 분도 있고, 요번에 스노우보드 요번에 동계 설상 종목에 지난번에 동메달 받은 선수 수술 받고 지금 다시 금메달 올해 요번에는 받을 수 있는 거 해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은메달 받았나?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용평 올림픽에서요. 그러니까 선수가 다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복귀를 다 시켜서 하면 됩니다. 요번에 그분도 뭐 신문지상에 나왔으니까 얘기는 해도 될 거예요. 지금 어깨 정찬성 같은 선수. 그런 친구도 잘 복귀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수술 후 3개월이 되면 이제 고무줄 운동 같은 거,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죠. 고무줄 같은 운동 같은 거 하고, 4개월 되면 이제 근력이 조금 생겼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스포츠 활동하고 직업 활동을 이제 살살 해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일상생활하고 가벼운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골프 가지고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 지나면 퍼팅, 6개월 지나면 하프 스윙으로 드라이버를 제외한 숏 아이언, 어프로치, 그 다음에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것 정도는 하프 스윙으로 할 수 있고, 풀 스윙은 1년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하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시는 거를. 근데 환자분들은 생각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통증이 주는 게 2, 3개월이거든요. 이때 스트레칭에서 한 20% 아물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20%가 아니고 자기는 한 6, 70% 아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다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요번 달에 생각을 한 게, 석 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2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분들도 있고, 환자분마다 조금씩 다른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들 환자분들이 많이 너무 과신을 하셔서 쓰다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만 해주시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배우자분들을 도와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점차적으로 스스로 하실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6개월, 3개월 지나면 이래같이 고무줄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활 중에 금기사항은 이런 것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어깨 일을 하지 않기. 집안 뭐 하시고 나면 돌아가면 뭐 집안 엄청 어질러져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팔을 뭐 닦는다고 너무 위쪽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셔서 다셨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손등을 위로 해서 이와 같이 쓰는 거죠. 팔 이렇게 뭐 닦고 밑에서 뭐 닦고 이걸 들어서 털고 이제 이런 거 하시는 거 재활하는 동안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이제 멀리 있는 물건을 이렇게 잡거나 멀리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닦는 거죠. 이렇게 닦는 것들 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피하라는 거가 아니고,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몇 달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하시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라메시님께서 전 어깨 다친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아픕니다.
수영하다 다쳤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서 수술 없이 방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수영은 매일 4시간씩 2년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준 선수 생활을 하셨네요. 보통 태능 선수촌의 수영 선수들이 보통 2시간에서 오전, 오후 2번을 하거나 3시간, 2시간이나 3시간, 3시간 정도를 훈련 받을 때 받습니다. 6시간 정도를 하고 수영하는 거리 뭐 이런 거 얘기 드리면 더 전문적인 거니까 하시는데, 정형외과는 골관절 근육 척추를 보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하고 척추를 다 보는 과죠.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어깨 팔꿈치의 관절과 근육과 뼈만 보는 이제 그런 쪽 일만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영하는 종목형 수영이 자유형이나 접영일 확률이 높으시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2년 정도 하시는데, 하시면 보통 수영하는 선수들은 뭐가 문제시냐면요. 얼마 전에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왔다가 몇 친구들 봐주고 다이빙 선수도 꽤 다칩니다. 다이빙 선수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신경손상이 간혹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치면 앞쪽 수영을 하려면 무슨 근육이 좋아야 되냐면요. 이 앞쪽 근육이 좋아야 돼요. 대흉근이거나 그 광배근 같은 근육이 좋아서 이거를 물을 당겨서 넘기거나 밖에서 위로 획겨서 일어나는 동작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는데, 그렇게 되면 앞쪽 근육만 이걸 쓰기 때문에 뒤쪽 근육이 되게 무척 약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되게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뼈가 견갑골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한 선수들 보면 자세가 쫙 하면서 어깨가 넓어진다고 표현하죠. 어깨가 넓어지는 게 어깨가 뒤쪽에 있어야 될 근육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럴 겁니다. 빠져서 그런데, 근데 그와 같이 빠지게 되면 그 뼈가 튀어나온 밑으로 처진 뼈가 회전근개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아직도 아픈 거는 제대로 보강, 기능회복 운동을 못 하셔서 그런 거고, 요즘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체력 단련장 가가지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체력 단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켜야 자기가 쓰는 근육하고 몸을 다치는 걸 막아주는 근육을 균형 있게 발전을 해서 선수 생활이 길어지게 됩니다. 후진으로 부상까지 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쇄골골절로 4년 전 고정핀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이거 꼭 제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핀을 박아 놓으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쇠판에다가 심을 이렇게 박아서 스크류로 가지고 고정을 하거든요. 뼈가 부러진 거를 붙여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위에서 쇠판으로 잡아서 대부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선생님들은 스크류를 가지고 이 아래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뼈를 붙이기 위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심을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구멍, 뼈는 붙는데 그 구멍 있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으로 파열이 생기는, 그 뼈가 다시 부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그게 핀이 제거된 다음에도 몇 달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 심박은 자리로 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이 지나면 수술을 받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 평균 1년 반의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들을 보통 드리는데요. 이게 4년이 지나면 뼈가 과성장이 되면서 그 뼈 자체를 심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하셨던 병원에 가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멀리 있는 물건 잡으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녁에 집에서 밥을 하셔야 되는데 도마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마질 하시는데 딱딱한 물건을 지금 이렇게 도마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딱딱한 물건 도마질 하시다가 그래서 도마질을 하셔서 하시면, 그러다가 힘을 주다가 이게 상하시거든요. 상하시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실 거고, 다음에는 문지르는 동작.
이런 거죠. 저 뒤쪽에 나와 있는데 설거지 하는 동작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설거지 하는 동작 같은 이와 같이 문지른 동작 하는 것들은 이 도마질과 문지력, 주방일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죠. 하는 것은 어깨 힘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우자께서 한 3개월 정도만 도와주시면 딱딱하지 않은 거 도마질은 되시고 설거지도 팔꿈치 몸에 붙여서만 살살 하시는 정도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아기인데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하면 어깨에 힘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아기 안고 여기는 이분은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안고 거기에다가 설거지까지 하고 계시죠. 하다못해 문지르는 동작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기까지 안으셨어요. 이런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하시는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어깨병이 있다 그러시면 자기가 하시면 안 되는 동작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높이 놓고 이렇게 설거지 하지 마시고 밑에다 발판 같은 걸 깔아서 팔꿈치보다 손이 더 어깨보다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일을 하면 힘줄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놓고 저 밑에서 일을 하게 하시면 어깨 회전근개의 문제가 지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와 같은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나쁘겠죠. 애기 이렇게 무등 태워서 좋아하는 거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어깨 반복적으로 어깨 위로 올라가고 조금더나 손등이 위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기가 힘들죠. 이렇게 잡아주죠. 보통 애기들. 이렇게 저도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 팔 들지 않고. 애기 또 업어주려면 애기 몸무게가 이 정도만 되면 한 7kg 되겠죠. 7kg 되는 애기 이렇게 안고 이렇게 목 뒤로 해서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이 나쁜 동작을 그러니까 3종 세트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아기가 뭐 어깨가 안 좋으실 때는 그러니까 한 1, 2년, 2, 3년 아기 아빠분들 집에 가서 주말에 아기 봐주고 저녁에 봐준다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 봐주다가 다시 아파졌어요 라고 오는 게 이와 같이 나쁜 일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하셔서 오시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활 중에 꼭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을 하실 때 이제 요게 오늘부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또 얘기를 한 30분 이상 드려야 되세요. 드려야 돼서 저 생각에는 이제 요 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달에 2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으셔서 좀 더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 페이지까지 얘기 드리면 수술 후 회복 및 재활 과정에서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통증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술 후에 손이나 손목, 팔꿈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조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조기를 하고 있고 보조기 소리 저를 좀 보여주세요. 보조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기를 하고 이제 이런 자세로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가 어깨를 수술한 거잖아요. 우리가 팔꿈치, 손은 수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기 속에서 보조기를 느슨하게 해놓고 팔을 이렇게 늦게 여기서 요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하셔도 돼요. 이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손이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동작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손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건 제일 나쁩니다. 이거는 수술하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돌리는 동작은 힘줄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가 가는 거라는데요. 그게 가는 그런 동작은 피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손목 같은 거는 보조기 속에서 손을 이렇게 손목 움직여서 하는 건 되는데 손목을 을 때 팔이 로테이션 이게 회전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정도 손목만 움직이는 정도는 손 쓰시는 거하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한 팔을 씻을 때 팔이 몸에서 멀어지게 몸을 앞으로 기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팔을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아우리에 섰을 때 여기 수술한 팔에 겨드랑이 씻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면 이건 팔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반대쪽 수술한 팔 겨드랑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벌들러서 반대 손으로 닦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안락한 의자에서 잠자는 걸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리클라이너 같은 의자, 다음 시간에는 더 편안하게 자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를 드릴게요. 좋은 사진을 저희가 뒤지다가 찾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옷을 입을 때는 단추가 있는 셔츠, 앞이 열리는 거, 이렇게 끼어 입는 거 입지 마시고, 앞에 단추 있는 거를 가능하면 입으세요. 그거 하시는 게 편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환의를 빌려가세요. 저희들은 이 어깨가 노출될 수 있게 여기에다 단추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단추를 달아놓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 보통은 단추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단추를 달아놓으니까 이걸 열고, 자, 이거 뭐 닦고 뭐 하시는 거 소독하고 하는 게 되니까 그런 옷을 빌려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헌옷들 그거 이제 똑같이 보고 만드세요. 단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단추를 달거나 똑딱이 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아우 잘하셨다 그러고, 저는 이제 사진도 찍어 놓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고 백안님이 백신 맞을 때 팔을 완전히 축 늘어뜨려야 덜 아플 거라고 들었는데, 또 일상생활 동작들만으로도 은근히 근육에 힘이 들어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셔서 은근히 힘이 들어가죠. 특히 동작을 할 때, 요런 동작을 할 때 자기가 느끼는 근육은 바깥에 보이는 큰 근육만 힘을 줄 때는 하는데, 팔이 움직이는 건 그 팔이 움직이는 걸 큰 근육이 운동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근육들이 잔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팔을 입을 때 옷소매를 이렇게 넣어서 입는 거죠. 단추가 있는 거를 요 뒤쪽에 넣어서 이렇게 팔을 먼저 아픈 수술한 쪽 팔을 끼우고 반대팔을 입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술 후에 하셔야 될 내용, 일상생활에서 해결 방법 일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몇 달 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